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평화당이 4월 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단일 후보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의 단일 후보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확정된 것은 시민들의 명령이라며 범민주 개혁 진영의 승리로 부정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여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스카이큐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순천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청 앞입니다. 포스코의 스카이큐브 손해배상 청구 논란이 점화되면서 현수막이 잇따라 내걸렸습니다. 시민들은 1,36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운영 적자 책임을 떠넘긴 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수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그 문구가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스스로 해지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안고 가야지 왜 시민들한테 그 요구를 합니까? 순천시도 오는 30일 시민 광장 토론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움직임 못지않게 순천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되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결론이 한 번에 나기 때문에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 공방에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순천시는 이 소송에 밀도 깊게 굉장히 좀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이 소송에서 순천시가 승소를 하든지 아니면 포스코로부터 소송 포기를 이끌어내든지라고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결론은 통상 100일쯤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카이큐브 논란이 여론전으로 확산되면서 대기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천시의 책임도 무거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광양 지역 상공인 단체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기업과 지자체 사이의 계약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과 반목,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상인은 또 순천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중재 결과를 기다리는 성숙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지역에서 촬영하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전남도는 도내에서 5일 이상 촬영하는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 한 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이틀에서 나흘만 촬영해도 1,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제작비 지원 확대를 통해 전남의 영상 미디어 노출 빈도를 높여 지역을 알리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주민들의 영화 관람 횟수가 전국 최상위권인 반면 전남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5.34회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많았고 전남은 2.95회로 경북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상설 영화관이 운영 중인 시구는 목포와 나주 등 6곳에 불과하고 작은 영화관이라도 있는 시구는 담양과 보성 등 9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들의 겸직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권고 이행이 미흡하다는 건데요.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건 지난 1991년. 특히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지방의회는 민심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원 개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이 지자체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이고 지방의원과 관련된 사업체 현황을 관리하는 세부 규정도 부족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맞춰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겸직을 바라보는 지방의원들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공무원 등 9개 직군에서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신고를 통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 신고 관리가 부실한 데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징계 수준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조사 결과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전남을 포함해 10곳은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기초의회의 경우도 한평구를 제외한 도내 모든 기초의회가 이행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의회가 겸직 신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등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또 겸직을 신고한 업체가 수의계약 제한 대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해 공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겸직과 관련한 권고 이행률이 현재 낮은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원들의 겸직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안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조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지방의회 의원. 당시에는 생계를 이유로 겸직을 금지할 수 없었는데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겸직은 여전히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겸직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선 6기 당시 전남 동부권에서만 겸직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현직 순천시 의원이 공무원에게 공적 예산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져 의원직을 상실하는가 하면 한 현직 광양시 의원은 현행 최고금리를 웃도는 불법 고리사치 사업을 해 의원직 박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무 연관성이 있거나 직위 남용이 의심되는 크고 작은 사례가 잇따르자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 200~300만 원의 의정수당을 받고 있는 만큼 영리 목적의 겸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겸직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한 것이 지방의원 유급제의 정신입니다.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수당이 너무 돈이 부족해서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은 의원을 안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 모르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법을 개정해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더라도 명의만 바꾸는 등의 편법을 써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겸직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는 겸직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정확하게 시 집행부의 업무를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걸 내려놔야지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그래야지 나중에 정당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성숙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안전상 D등급인 광양항 낙포부두가 대형 사고 위험에도 9년째 개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 문성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포부두의 경우 2010년 전국 565개 항만 접안시설 가운데 개선 작업이 가장 시급한 1순위로 선정됐는데도 지금까지 개선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낙포부두 안전점검 결과 2개 선석이 D등급으로 붕괴 위험이 높은 데다 안전등급이 2등급으로 떨어져 부두가 폐쇄될 경우 여수산단 37개사의 원료 공급이나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조속한 부두 리뉴얼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수요일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을 순천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직원부터 내가 먼저 실천하겠다는 자세로 수요일마다 시청사 주차장에 직원 차량을 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유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선조들로부터 선원들의 선불금을 가로챈 무등록 직업 소개업자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자격증 없이 선주들에게 선원을 소개시켜주고 착취,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수억 원을 착취 또는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선원 A씨 등은 조업이 없을 때 이곳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 사람은 51살 김모 씨. 겨우철 2달 동안 한 사람당 많게는 3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선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착취, 횡령한 돈만 1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조업이 없을 때 선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선주들로부터 그 비용을 받은 다음에 선원들한테 제공해야 될 그 소년금을 대부분 본인이 착취했습니다.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업자인 김 씨는 선주들에게 선원을 소개해주고 버젓이 소개비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선원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이고 5천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비슷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김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선원 인권 유린과 선불금 편취는 대부분 무허가 직업 소개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도가 지역 브랜드 쌀의 판촉과 품질 개선을 위해 10대 고품질 쌀을 선발합니다. 전남도는 전남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군 추천을 받은 쌀 유통 경영체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오는 5월까지 10대 고품질 쌀을 선정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새롭게 선발된 브랜드 쌀에 대해 홍보, 마케팅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차등 지원해 품질 고급화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국립박물관 건립 계획이 정부의 서면 평가를 통과해 국비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다음 달 5일 사전평가 심의위원회를 파견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날은 따뜻한데 미세먼지가 봄을 느낄 새를 주지 않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도 이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불과 3km에 불과하니까요. 운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모그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농도를 보시면 목포가 95, 서울 등 서쪽 대부분 지방이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가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는 바람을 타고 점차 북동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고요. 오늘 밤 사이에는 또 스모그가 유입돼 내일도 공기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고 이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따뜻한 가운데 포항의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사이에 빗방울만 떨어지겠고요. 이 서해안과 강원, 영동지방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1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